길을 이기는 것, 그것이 모비스의 법칙이다. Inside your car, 현대모비스. 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드의 진행자 정효진입니다. 얼마 전 초복이었죠? 맛있는 영양식들은 다들 챙겨 드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복이 지나자마자 비만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아무래도 더위를 피하라는 하늘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감기 드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터인사이드의 소중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하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모터인사이드 홈페이지에 한 주간의 이슈 다시 보기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지는데요.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막 현상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과 장마철 수막 현상 예방을 위한 타이어 공기압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젖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타이어 옆면에 하사표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옆에 보시면 그 마모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체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쉽게 판단했을 방법은요, 100원짜리 동전을 그 타이어 트레드 부분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자가 보이면 타이어 마모가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는 장식과 치사품이 아니며 조금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타이어로 인한 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일어나는 대형 사고 66%가 타이어 파손으로 일어난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9월부터 타이어 공기압 센서 의무 장착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 기술 개발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시트론 주식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66%가 타이어 사고입니다. 도로공사 발표하면. 그래서 전체 인명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대형 사고가 66%가 타이어 사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자연 감소하고요. 그리고 자연 감소된 타이어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타이어 공기압이 저하된 상태로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생기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가에서 못이나 핀이나 철물이나 날카로운 돌이나 이런 것들을 트리드에 박히게 되는, 타이어 트리드에 박히게 되는 개연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타이어 센서를 닮으로써 주행 중에 생길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잠들기 전에 샤워는 체온을 낮춰줘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충분한 숙면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업체 및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모터포커스입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차를 볼 때 휠을 눈여겨보곤 하시는데요. 휠은 기능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터포커스에서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분야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타이코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일,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일일 텐데요. 40년 넘게 노력과 열정으로 자동차 알루미늄 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타이코 회사의 오너이신 다카하시 토시아키 씨인데요. 다카하시 토시아키 씨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면서 두 나라 자동차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터포커스에서는 다카하시 토시아키 씨의 경영 철학과
자동차 알루미늄 휠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된 타이코 회사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휠 하면 차 바퀴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타이코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私は1964年から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とレーシングドライバー契約をいたしました。そして練習中いろいろ考えて、その頃はまだスチールホイールしかなかったんです。でスチールホイールで一生懸命レース活動をやってましたけど、どうしても速く走りたいという切望が強くて、アルミニウムホイールを作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考えまして、イギリスに渡ってアルミホイールを買ってきました。それで私のうちはアルミ鋳物を作っていた会社なもんですから、アルミホイールを作ることはそんなに難しいことでなくて、試作品を作ってトヨタへ持っていきましたら、トヨタ自動車でそれを採用してくれまして、その時初めて日本でアルミホイールを私の会社で作りました。これがアルミホイールの仕事に関して始まったんです。ですからちょうど今から40何年前の話です。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의 카 레이싱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신 아주 이색적인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또 몇 년 동안 카 레이싱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셨나요? トヨタのレーシングドライバー契約を1964年にいたしまして、それから約10年間をやってました。それで1965年の日本グランプリでは優勝しましてチャンピオンになりまして、1968年の全日本レーシングドライバー選手権を取りました。で1974年にレースをやめました。その一番の原因は日本の自動車界が排気ガス規制で我々は52年規制っていうんですけど、アメリカに輸出する車の排気ガス規制がものすごくうるさくなりましたので、トヨタは莫大な費用をかけまして排気ガスをきれいにする設備をしたためにレースに回す予算がなくなりましたので、レース活動を一時中断しました。それで私もその時にレースをやめまして、で今までの持ってたノウハウを生かしてアルミホイールをアフターマーケットに販売することを考えまして、そこからアルミホイールの販売を始めました。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도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능성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2010年に韓国でもフォーミュラ1レースが開催されるという話を聞きまして、私はモータリゼーションがものすごく発達するんじゃないかと。韓国は今まであまりモータースポーツとかそれ一般の人のモータリゼーションがあまり関心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 F1 が始まるということは世界の何ですか、本当トップクラスのレーサーが集まるんです。ですから見に来る人も何十万人、テレビまで合わせたら全世界で何百万人の人が見るんです。ちょうど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と同じような開催ですから、それが毎年韓国で開けるということは、韓国の底辺からトップまでのモータリゼーションがものすごく発達すると。そうしますと私たちの商売、アフターマーケットの商売も盛ん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て、この度韓国に会社を設立しました。その夢と希望を持って韓国のマーケットに入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한국에서는 안산과 강남에 매장과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곳 매장에서는 주로 어떤 걸 취급하시나요? この事務所では一応ベンツと BMW のアクセサリーとアルミホイルを売りたいと思ってます。それでもう一つの仕事としては、現在韓国がものすごく今までの韓国では車の 90% 以上が韓国の車しか走ってなかったです。ところが最近になってベンツ、BMW、アウディ、それからレクサス、インフィニティ、ホンダなどが入ってきました。それでもまだまだ少ないです。でも趣味っていうのは人が止められないですから、いろんな車が欲しい人がいっぱいいると思います。それで私どもは日本のマーケットから直接皆さんが欲しい中古車を輸入することをご紹介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事務所において。ですから皆さんが問い合わせしてくれれば、私どもの知っていることは全てお知らせ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それで頑張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한국의 자동차 기술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타이코 회사를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지, 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종 목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いや私の一番の目標はもう
韓国と日本とイコールだよと。で日本はまだまだいろんなことを一生懸命研究してるんです。勉強してる人がいっぱいいます。一つのいい例が、日本の場合は親がその仕事をしてたら子供がその仕事をする、その孫も同じ仕事をする。だから技術の蓄積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ところが韓国ではまだまだ歴史的な工業製品の歴史が少ないかもしれないから蓄積がないもんで、日本のいいところは全部韓国に持って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決してだから日本がいい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日本にあるものは全部韓国に持ってきて、韓国のいいものは日本に持って帰り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から、貿易も売るのもやるし、買うのもやりたいなと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ですから日本と韓国は大きな道になんですか、太いパイプになって輸入輸出を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今現状では韓国は日本から輸入が増えちゃってるんですけど、僕は韓国から輸出をいっぱい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それから将来の希望としては、今アメリカにも売りたいなと思って一生懸命活動をしております。近い将来アメリカにもいっぱい出せるよう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바쁘게 오가면서 자동차 알루미늄 휠 분야의 최고를 꿈꾸는 다카하시 토시야키 씨. 카레이싱 드라이버 경력을 통해서 새롭게 자동차 분야에 뛰어든 다카하시 토시야키 씨의 노력과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타이코 회사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빨리 성장을 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선 한국 부품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터인사이드가 전하는 행복한 주말을 위한 소중한 정보 모터라이프 시간입니다. 임상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상수입니다. 네, 요즘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행 정보 수집하기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 비가 와도요, 놀러 다닐 곳은 아주 많습니다. 하긴 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다면 밖에 날씨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릴 곳은요, 밖의 날씨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자세한 화면과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터라이프의 큐티걸 임상수입니다. 네,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자신감입니다. 때로는 이 자신감이 결여돼서 위축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여행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오늘 모터라이프와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모터라이프에서 자주 찾는 도로죠.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는 시원한 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정선을 향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 동면에 위치한 화암 관광지입니다. 화암리에는 볼거리가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온 이곳은 첨포 금광촌입니다. 여기는 옛 광부들의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금광촌과 금을 테마로 한 다양한 조형물들을 지나가면 통나무 다리를 만나는데요. 다리를 건너가 광부들의 아늑한 사택과 휴식을 취하던 합숙소, 그리고 잡화점 등 고스란히 남아있는 금광촌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짝 엿봤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누구 계세요? 어머, 절대로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오해 마세요. 누가 뭐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겠죠? 금광촌 광부들의 생활용품과 각종 생산물을 제공해주는 잡화점을 찾았는데요.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죠? 광산에 가지 않는 시간엔 이렇게 열심히 장비들을 다듬었나 봐요. 금광촌 한켠에는 광물을 운반하던 광차가 레일에 놓여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잖아요. 나홀로 광차 카트! 아주 신나게 즐겼죠. 야회전 시장에는 1970년대 정선 일원에서 금광채굴 당시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시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분해하고 해체해서 2004년 1월 헬기로 다 운반했다고 합니다. 옛날 광부들의 모습도 보고 예전 장비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놀러 온 것 같네요. 이 화암 관광지의 다른 곳들도 함께 둘러보도록 하시죠. 화암 관광지의 장점은 다양한 볼거리가 모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건데요. 금광천 바로 옆에 화암 동굴로 이동해 봤습니다. 룰루랄라 즐거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동굴로 가는 모노레일을 타는 곳이었는데요. 자, 드디어 제가 탄 모노레일이 출발을 했습니다. 산을 거슬러 올라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은 와우, 정말 최고였습니다. 모노레일 덕에 전혀 힘들이지 않고 화암동굴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가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발된 국내 유일의 테마용 동굴, 바로 화암동굴 입구입니다. 5가지의 테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 신비한 동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첨포광산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회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광산 개발 당시의 모습과 광산 개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놨습니다. 우와! 꿈이다! 호기심 많은 제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굴착기를 이용해서 채굴 과정을 체험해보는 건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놀았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지하폭포에서 쏟아진 시원한 물을 마셨는데요. 캬,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시원하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금광맥이라고 마련된 곳에서는 이 지역에 형성된 금광산을 통해 실제 금광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이곳은 광산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데요. 어쩌죠? 저는 겁을 먹기는커녕 너무너무 즐거운 거 있죠? 이번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 노다지 궁전으로 향했는데요. 대체 노다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저산들이 금맥인데요. 이곳에는 많은 양의 금이 아직도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이 돌은 모양이 참 특이하죠? 예, 바로 노다지 궁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호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나무들은 실제 금을 캐던 시기에 받침목으로 쓰였던 나무들인데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갱도의 상부와 하부를 수직으로 연결시켜주는 천연동굴입니다. 365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금맥 따라 365라고 합니다. 무려 90m나 되는 천연동굴이라고 하는데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며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 머리 위에 석화를 보느라고 다들 서 있었군요. 정말 말 그대로 꽃 같기도 하고요. 반짝이는 보석 같았어요. 저건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강아지 찾으셨나요? 눈 위에 주름진 모습이 마치 영화 베토벤의 주인공 강아지를 닮지 않았나요? 드디어 200m에 달하는 수직 계단을 다 내려왔는데요. 급경사와 완만함을 두루두루 갖춰서 인생의 굴곡과 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룡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개미핥기를 더 닮은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자연은 신비로운 것 같죠? 이곳의 테마는 동화의 나라인데요. 금깨비와 은깨비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금의 세계로 함께 가시죠. 도깨비 수문장을 지나 들어가면 앙증맞은 도깨비 인형들이 열심히 금을 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귀엽다.
어머, 도깨비보다 더 귀여운 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네요. 안녕, 당수 도깨비. 앙앙. 이야, 도깨비들이 금을 많이 캤나봐요. 죄다 부자들 됐네요. 저 치장한 것 좀 봐요. 여긴 마치 동굴 구경이 아니라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었어요. 여기 있는 도깨비들도요, 저희처럼 정선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이곳을 잘 살펴보시면요, 정선에 숨어있는 관광지를 찾으실 수 있답니다. 도깨비들의 여행을 살펴보니까요, 제가 다녀온 첨포금광촌도 가고 이곳 화암동굴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코스는 잘 선택한 것 같죠? 이어서 둘러본 곳은 화려한 주얼리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곳은 화암동굴의 마지막 테마, 대자연의 신비가 펼쳐진 곳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신비로운데요, 이 뒤에 보이는 게 바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석폭포입니다. 자연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신비롭고 놀랍다는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네요. 자연동굴의 우측 벽면에는 황금을 연상케 하는 높이 28m 규모의 웅장한 유석이 커튼형 종유석, 그리고 동굴산호와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동양 최대의 유석폭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동굴 광장 정면에 위치한 대형 석승과 석주 역시 높이 8m, 둘레 5m 규모의 대형 석승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대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외에도 성모 마리아를 닮았다고 해서 마리아석이라고 불리는 석주부터 자절매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서 잣나무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모양을 지닌 석순 석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천연석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신기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진 건지 그저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천연 종유굴은 물론 광부의 애환을 담아놓은 광산의 모습까지도 잘 꾸며놓은 화암동굴. 둘러보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내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생각보다 동굴 안쪽이 너무 추워서요, 오실 때 긴팔 여분의 옷을 준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옛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함께 가시죠. 정선 향토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배어있는 정선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선 사람들의 생활 도구 및 농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조금 신식인 인테리어 빼고는 마치 민속촌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접 의복을 만드는 옛 정선 사람들의 모습이 배틀 짜는 안악내를 통해 잘 표현된 것 같죠? 장인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물품들은 물론이고 고풍스러운 귀족의 의상까지 고루고루 갖춰져 있었는데요, 옛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새삼 실감케 했습니다. 황금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중요시돼서 삼국시대 이후 왕실이나 귀족들의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이곳은 현대 도예가들의 기중 유물실로서 금을 테마로 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금의 아름다움은 현대에 와서 여러 곳에 이용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도자기 작품에도 금의 장식을 더해서 화려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은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긴밀히 쓰였다는데요, 특히 불상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였다고 합니다. 금으로 된 것들과 아닌 것들, 다양한 불상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 신성하고 숙연해지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먹거리, 즐길거리 위주의 여행이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하는 특별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옛 생활을 둘러보면서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와서 구경하고 감탄하겠지라는 생각에 하루하루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모터라이프 가족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자신있게, 소신있게, 그리고 힘차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It's been so long since we've talked, and I have been here many times.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What can I say to make you feel this? What can I do to get you there? 화암동굴. 와,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는데요. 아름다운 곳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동굴에 들어가실 때 따뜻한 긴팔의 옷 준비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굴 안이 너무너무 춥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임상수 씨의 즐거운 여행 스토리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자라는 곳도 행복이 자라는 곳도 다 우리의 마음속인 거겠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그려보면서 오늘 모터인사이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